봅시다. 자, 참 답지가 여기 있나? 답지. 승률에 대한 분노를 담아서 때린 거야. 오케이? 뭔지는 알겠어? 모기? 잡으셨어요? 못 잡았지. 당연히 소리만 요란하잖아. 여기. 자, 갑시다. 합시다. 자, 일단 1번의 답이 뭐야? 1이요. 맞았어? 아니 이거 맞았냐고. 아니 현우가 기억했었나 1번? 1번? 1번에 그래도 하나 맞아 나왔지. 기억이 맞다는 건 알았어요. 그치. 자, 봅시다. 현우가 1번 맞았어? 오. 2번은 답이 뭐야? 2번? 2번, 3번. 3번 맞았어, 현우야? 2번이 어렵지. 1번도 어렵. 1번은 이 문제가 2017년인가? 2015년인가? 수능 특강 문제야. 1번 문제가. 어쩐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문과에서 1학년 2학기가 수능 시험 봄이었던 시절이 있거든. 그때 나왔던 문제야. 하여튼 좀 유명한 문제입니다. 봅시다. 자, 1번을 보게 되면 이게 약간 이제 착각을 유도하는 그런 게 좀 있는 문제거든. 이게 삐뚤게 그런가?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차피 정의역도 0부터 4까지고 공역도 0부터 4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정확히 이제 꽉 채워야 되겠죠, 맞지? 그리고 이제 경계가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하니? 라고 물으면 확정된 게 하나가 있거든. 응? 아, 그렇죠. 확정된 게 하나가 있거든. 어디를 지나? 원점을 지난다는 게 보장이 된 상태야. 원점을 지난다는 게 보장이 된 상태. 그리고 또 다른 건 보정된 게 없지. 그러면 이제 일단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잖아. 지금 무조건 올라가서 여기 어딘가 이렇게 찍을 거야. 맞지? 그리고 나서 지금 문제에서 연결된다라는 걸 판단할 근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두 가지 수를 생각하는 거야. 첫 번째는 연결되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겠지. 두 번째는 똑같은 형식으로 그리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 거죠. 여기서 색칠하고 이렇게 그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도 1대1 대응이 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요. 이거 하고 이제 여기까지 갔는데 못 풀었으면 이제 그건 조금 아쉬워. 그러니까 뭐냐면 계산력 부족이거든. 그 계산력은 이제 분명히 너가 들었던 것들에서 판단할 근거가 있었는데 그걸 생각을 못 한 거야. 이제 오늘 이제 시험 되는 거야. 자, 봅시다. 이 친구는 관계식이 y는 bx 더하기 c고 이 친구 관계식은 y는 ax가 나왔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연결되고 있잖아. 그럼 여기 a 집어넣은 거랑 여기 1 집어넣은 거랑 여기 1 집어넣은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맞지? a는 b 더하기 c. 그치? 두 번째는 여기 4에서의 함수값이 뭐여야 돼? 4여야 되잖아. 4b 더하기 c가 4야. 그리고 나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또 다른 식이 만들어지지 않아. 근데 문자가 지금 몇 개인 상태지? 등식은 몇 개밖에 없어. 그러면 문자를 소구하면 구해질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A, B, C 값은 안 구해지는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면 특정한 저 등식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니은에서는 지금 A, B가 양수인 상황이니까 둘 다 둘이 양수인 상황, 요 상황을 원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저기 니은식에 누가 없어? C가 없잖아. 그럼 C를 소구하는 거야. 니은식에는 거기 니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니은 상황이잖아, 맞지? 니은에 거기 주어진 조건식이 A 더하기 3B는 오잖아. 거기 C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C를 소구하는 거야. 그러면 저거와 관련된 식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야 돼. 왜? 문자가 몇 개? 3개. 다시 문자가 몇 개? 3개. 등식이 몇 개? 안 구해진다. 이거가 구해지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
보통 뭐 실수 조건 해가지고 제곱 더하기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아니면 안 구해져 일반적으로. 이해했어? 자 그럼 해봅시다. 어떻게 돼? C를 소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C 대신에 A-B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4B 더하기 A-B가 4 이렇게 되는 거야. A 더하기 3B가 얼마라고 나와? 4라고 나온 거야. 그러면 거기 A 더하기 3B가 얼마래? 5래. 그럼 틀린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1, 4, 1이잖아. 4잖아. 맞지? 그러면 이 친구 1에서의 함수값 A랑 누구랑 같아? 4에서의 함수값이랑 같겠지. 그래서 4B 더하기 C를 대입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4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B 더하기 C가 4. 여기도 등식이 몇 개 나왔어? 2개? 문자는 몇 개? 3개. 그럼 풀 수 있다고 없다고? 문제에서 뭐가 없어? 이번에 문자가? B가 그럼 B를 소거해. B 대신에 4-C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럼 A는 4, 4-C 더하기 4. 다시 이렇게. 여기가 4C니까 넘어가면 A 더하기 3C인가? A 더하기 3C가 16. 이것은 뭐야? A 더하기 3C가 15.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 요 식을 두 개 만들었다면 잘한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에서 니은 디귿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추론하는 것도 할만했을 것 같아요. 뭐 AB가 양수다, AB가 음수다 이렇게 있었으니까 원점 지나고 포인트 잡고 이렇게 잘 그릴 수 있으면 많이 괜찮습니다. 승리를 할 수 있겠어? 저식 2개까지는 세웠는데 근데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다. 지력이 부족한 거야. 자, 두 번째는 그 기본적으로 이 정수 구조에 대한 자연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 일단 볼게. x가 이제 16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이제 16까지의 자연수가 있겠죠, 맞지?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문제에서 1대1 대응이래. F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뭐냐면 F2 더하기 F4 더하기 F6을 최대값으로 구하래. 사실 쌤도 이렇게 최대값으로 구하는 말이 나오면 약간 불편해. 그러니까 함수 F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n이 1 이상 9 이하의 자연수래. 9 이하의 자연수래. 그때 이제 2분의 fn 더하기 3 마이너스 fn이 뭐라고 했냐면 자연수래. 자, 이게 뭔 말일까? 그러니까 요 친구는 지금 이제 대입되었을 때 그 대입된 그 x 값의 차이가 얼마인 상태인 거지? 3인 상태인 거지, 맞지? 근데 그들을 빼서 2로 나누었더니 자연수가 된다는 말은 이 수가 무슨 수라는 얘기야? 2의 배수 2의 배수, 맞지? 근데 이 둘을 빼서 2의 배수가 된다는 말은 이 둘은 어떤 공통점을 가진다는 얘기야? 둘 다 짝수거나 둘 다 홀짝성이 같다는 공통점을 가진 거야. 얼마 차이 날 때? 3 차이 날 때. x값, 대입되는 x값이 3 차이 날 때 홀짝성이 같다는 성질을 가지는 거야. 요걸 추론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낼지가 문제인데, 쌤이 너희들한테 설명할 때 잉여류라는 말 여러 번 한 거 같아. 처음 들어? 뭐라고? 잉여류. 처음 들어? 현우야, 너도 처음 듣니? 네. 그럼 안 했을 수 있어. 현우는 뭐 들었겠지. 현우 좀 때리고 와도 괜찮을까? 그러면 현우는 쌤한테 작년에 겨울에 이걸 배웠거든. 그래서 안 가르쳤을 리가 없어. 그럼 너 나랑 맞풀교사 했어, 안 했어?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나? 그럼 뭘로 했지 너한테? 너랑 할 때? 처음에? 1, 9, 01, 그러니까 고1 공수 1에서 나랑 했잖아. 02. 잉여류는 공수 1에서 배워. 하하하하. 왜냐면 순열과 조합에서 나오거든. 지금 이거 일종의 교문수하고 관련 있는 거잖아, 맞지? 사실은 이제 공수 1 아이디어가 없으면 못 풉니다. 정확히 못 푼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아이디어를 적당히 자기가 만들어내요.
불가능하진 않아. 그렇게 맞출 수도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리죠 보통. 근데 이런 사고가 이제 중기가 돼서 좀 편하게 생각하는 거. 경험을 했으니까. 현우는 경험을 해본 거야 사실은. 와, 어쨌든 봅시다. 잉여류라는 게 뭐냐면 엄청 간단한 말이야 사실. 근데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왜냐면 민준 쌤도 수업을 하셨거든. 안 했을 리가 없어. 다만 이제 쌤은 이제 용어를 쓰는 걸 선호하거든. 왜? 그래야 너 잉여를 알아몰라. 그러면 대화가 되잖아, 맞지? 너 그거 이거 저거 아니 이러면 불편하잖아. 쌤은 용어 쓰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야. 그래서 잉여라는 게 뭐냐면 나머지야, 나머지. 류는 종류라는 느낌보다는 분류라는 느낌이 좀 더 가까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정수 또는 모든 자연수를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게 잉여류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아이디어는 다 들었을 거야. 오케이? 우리 자연수를 홀수와 짝수로 분류할 때 실제로는 뭐로 분류하는 거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수와 1인수로 분류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차이가 3이라는 말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다면 차이가 3이 될 거예요. 정확히는 3이 아니라 3의 배수가 되겠지만. 이해했어? 그래서 쌤은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1, 2, 3, 4, 5, 6, 7, 8, 9 그리고 10, 11, 12까지. 왜냐하면 여기 9가 대입되면 여기 얼마가 나오지? 12까지 딱 나올 거 아니야. 지금 12까지 나는 이 정역의 원소를 저렇게 분류하고 싶은 거야. 여기는 나머지가 얼마인 수? 1인수, 나머지가 2인수, 나머지가 0인수 이렇게 가겠다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요 함수값과 요 함수값이 뭐가 같아야 돼? 홀짝상이 같아야 돼. 맞지? 요 함수값과 요 함수값의 홀짝상이 같아야 돼. 그럼 요 함수값과 요 함수값의 홀짝상이 같아야 돼. 그러면 이 내수의 홀짝상은 전부 다 어때야 돼? 다 같아야 되는 거야. 이 내수의 홀짝상도 같아야 되고 이 내수의 홀짝상도 같아야 되고 이렇게 묶여버리는 거야. 구조가. 어떤 이야기는 알겠지? 그러니까 요 생각을 해내야지만 이 문제를 사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시험장 내에서. 괜찮니?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사실 이게 이제 전부거든. 전부거든. 그러면 이제 채워보자.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함수값이 누구야? 2, 4, 6이잖아, 맞지? 2의 사이 함수값과 4의 사이 함수값과 6의 사이 함수값을 찾으래.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공력의 원소, 우리가 F라는 함수가 x2, x잖아, 맞지? 공력의 원소도 그럼 뭐부터 뭐까지야? 1부터 16까지의 자연수지. 그러면 우리는 16이 커, 15가 커. 당연히 16이 크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 총 몇 개의 숫자가 필요한 거지? 함수값으로? 12개의 숫자가 필요하잖아. 근데 이 4개의 홀짝성이 같고 이 4개의 홀짝성이 같고 이 4개의 홀짝성이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에 짝수를 2번 채우고 홀수를 1번 채울래? 짝수를 1번 채우고 홀수를 2번 채울래? 라고 묻는 거야. 이해했어? 여기의 함수값은 모두 뭐? 홀짝이 같아야 된다고. 이 4개의 함수값은? 이 4개의 함수값도 홀짝이 같아야 된다고. 이 4개의 함수값도 홀짝이 같아야 된다고. 1부터 16까지의 자연수는 홀수가 몇 개 있니? 8개. 짝수가 몇 개 있니?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함수값을 다 짝수로 채울 수 있어 없어? 12개 있는데 8개 있는데 12개 안 되잖아, 맞지? 다 홀수로 채울 수 있어 없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 2개는 홀수, 1개는 짝수거나 1개는 짝수, 아니 2개는 짝수, 1개는 홀수거나 이렇게밖에 안 될 거 아니야. 이건 안녕 지금 이해하고 있니? 그러니까 이 그룹을 함수값을 전부 다 짝수로 만들 거냐 홀수로 만들 거냐 이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도 다 짝수로 만들자. 여기 다 짝수로 만들자.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그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짝수 두 묶음, 홀수 한 묶음 하거나 짝수 한 묶음, 홀수 두 묶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좋을까? 짝수를 두 묶음 하는 게 좋아. 왜? 짝수가 우리는 이거 함수값의 최대값을 구하고 짝수가 홀수보다 무조건 어때? 더 크잖아. 1부터 16까지 짝수니까 더 큰 수들이 짝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짝수를 두 묶음 쓸 거고 홀수를 한 묶음 쓸 거야.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짝수를 채워보자. 짝수를 채울 건데 우리 짝수 큰 수부터 채워나가면 16, 14, 12, 18, 뭐 6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맞지? 그때 이제 이게 또 뭘 만족했냐면
이 수에서 이 수를 뺀 게 자연수란 말은 무조건 앞에 놓으면 어떻다는 얘기야? 커요.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큰 수부터 차례대로 함수값을 배분해줘야 돼. 괜찮지? 그러면 내가 여기부터 채운다고 치면 얘는 얼마야 돼 함수값이?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짝수, 홀수, 짝수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짝짝 홀 주거나 홀 짝짝 이렇게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일단 한번 채워보자고. 그래야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짝수부터 채우면 제일 큰 짝수가 얘가 먹는 거야. 16? 그 다음에 14, 12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F6이 12가 되면 좋겠다는 거야. 괜찮니?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줘도 되지. 우리 얘를 F4를 키우고 싶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얘가 10, 얘가 8, 얘가 6 이렇게 주면 되겠네. 그럼 6이 되는 거지. 그리고 홀수 뭐 있어? 15, 13, 11, 9 하면 되겠지. F2가 9면 되는 거야. 얘가 F6이고 얘가 F4면 되는 거지. 괜찮니? 근데 이제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부터 짝수를 채워 나가는 거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의미가 없을 거 아니야, 맞지? 어차피 여기 짝수 3개 채우고 여기 짝수 3개 채우면 어차피 이 두 개 함수값이 정해질 테니까. 현우 지금 쌤 말 이해하고 있어? 승률도 괜찮아? 자, 근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채우는 건 의미가 없겠지. 왜냐면 이게 조금이라도 큰 게 남잖아. 최대한 빨리 제일 큰 수를 만나야 그 합이 더 커지거든. 어차피 이제 이 수랑 이 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이제 6번째 짝수일 수밖에 없어.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내가 짝홀짝을 했는데 만약 홀짝짝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홀짝짝을 한번 해보자. 어차피 상황은 똑같으니까 대칭적이라서. 그럼 어떻게 되지? 홀짝 아니에요? 홀짝은 할 필요가 없지. 홀수는 무조건 짝수보다 다 1씩 작잖아. 그래서 아예 트라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같은 상황이면 무조건 더 작은 값이 나와. 오케이. 자, 홀짝짝을 하면 여기는 얼마가 돼? 얘가 15, 13, 11, 11이 하나 나오는 거야. 그 다음 여기는 여기부터 채우면 낫겠지. 그러면 16, 14, 1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2, 여기는 12부터 시작해서 18, 6, 4 나와요.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요건 2 커졌는데 요건 2 줄었네. 그럼 요건 똑같구나, 맞지? 의미가 없다, 맞지? 그래서 답은 요거 3개의 합이나 요거 3개의 합이나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럼 안녕? 이해했어? 어렵다, 맞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 중에 첫 번째는 어쨌든 이거를 못하면 근데 쌤 입장에서는 이 분류를 생각을 못해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유사한 상황에서 비슷한 아이들을 떠올릴 수는 좋겠어. 어쨌든 함수 개수 세기는 어려워지면 경우수로 가는 거야. 저는 질문 있어? 완전 질문 있는 표정이고. 그 F 여기 12부터 시작하는 거가 살짝 이해가.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이제 홀짝이라고 하게 되면 이 함수값이 그 짝수인데 큰 수부터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여기부터 다시 큰 수부터 내려가면서 함수값을 정해주는 거거든. 근데 이제 내가 16부터 이렇게 얘네들은 전부 다 모든 함수값들이 뭐라고 하자고 했어? 다 짝수라고 하자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6에서의 함수값과 4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나눠주면 돼?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함수값이 작아져야 돼. 그러면 16은 누가 돼야 돼? 얘랑 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맞지? 어차피 이렇게 내려가면서 함수값이 커지는 거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함수값이 커지는 거니까. 괜찮지? 여기 그러니까 얘를 16이라고 했다고 하자. 그럼 얘를 14라고 하는 것보다 얘를 14라고 하고 얘를 12라고 하는 게 결국 합이 더 커지게 되는 구조란 얘기야. 예를 들어 16, 14, 18, 6, 4 이렇게 적으면 어때? 얘는 6이고 얘는 4니까 더해서 10밖에 안 되잖아, 맞지? 근데 10이랑 6도 하면 얼마야? 더해서 18이잖아. 누가 더 이득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큰 수한테 얘 함수값을 주고 혹은 큰 수한테 얘 함수값을 주고 나머지 이제 그냥 나오는 거 작은 함수값 주는 게 어쨌든 그 합은 더 커지게 만들더라는 얘기지. 괜찮니? 그래도 괜찮아? 다음에 나 풀겠어? 못 풀겠어? 똑같이 나오는 표현. 근데 이제 어쨌든 쌤 입장에서는 그래. 그냥 생각을 해내야 돼,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이런 발상 자체가 경우의 수에서 중요한 사고 중에 하나긴 해서 이제 뭐 앞으로도 계속 부딪히게 되긴 할 거야. 그리고 너희 2학년 1학기가 뭐지? 대수랑 확률과 통계. 대수에서 수열에서도 이런 사고를 요구하고 확률과 통계에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겠지, 맞지? 훈련을 해야 돼. 확률과 통계 1단원이 뭔지 알아? 경우의 수야. 상큼하지? 2단원이 확률, 3단원이 통계거든. 그래서 어차피 이런 건 잘할 수밖에 없어. 1학기 또 대수는 또 뭐야? 대수 마지막 단에 수열을 어차피 민준쌤이 했잖아, 맞지? 수열도 어려운 문제 가면 다 이런 거야. 결국 이런 사고를 요구해. 다라는 표현 적절하지 않다. 이런 사고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 아마 너희가 이번에는 제대로 안 했을 거야. 왜냐하면 그게 수열 맨 마지막 단원 제목이 수학적 귀납법이거든. 거기 주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게 있어. 그게 이런 사고들을 요구해. 그래서 결국은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F6이 14인 거는 왜? 못 만들잖아. 작아진다니까 이렇게 가면서. 왜 작아져요? 얘가 커, 얘가 커. 왼쪽이 자연수니까 맞지. 네. 얘가 더 크다 보니까 더 큰 인풋이 들어간 놈이 더 큰 함수값을 가져야 돼. 얘가 x 잡혀, x 잡혀. x 값이 12가 커, 9가 커. 12가 크지. 그럼 12에서의 함수값이 더 커야 된다니까. 이건 여기 F12가 16이고 F9가 14고 F6이 12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하는 거지. 아니 근데 두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막 크거나 작은 거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게 1부터 9까지의 모든 n을 집어넣었을 때 계속 성립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 나머지가 같은 수들끼리는 무조건 함수값이 더 커야 돼. 괜찮아?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 넣으면 F 이렇게 되는 거죠. 1 넣으면 F4가 F1보다 커야 돼. 맞지? 맞지?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어떻게? 3 집어넣으면 아니 4구나.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F4보다 F7이 커야 돼. 그리고 결국 또 7 집어넣으면 F10이 커야 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결국 차례대로 이렇게 다 커져야 돼. 차례대로 다 커져야 돼. 괜찮지? 이렇게.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3번 잘 풀었니? 3번 승윤이 3번 못 봤잖아. 아니 이런 걸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 이거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그러니까 승윤아 너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푸는 거는 생각보다 실력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9월 모의고사에 29번 문제가 노가다였잖아 너 이거. 아니 노가다에서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 이게 88가지인가 89가지인가 그랬어. 88가지인가 보다. 근데 어떤 애가 그걸 다 셌어. 어느 학교들 한성여고 여자애가. 그리고 87개 세가지고 틀렸어. 그래서 그걸 또 인스타에 찍어서 올렸대. 그래서 애들이 다 하는 거야 애들이. 어쨌든 쌤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왜 꺼냈을까?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 친구 수학 실력이 늘었을까? 안 늘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수학적 어떤 사고의 훈련과 관련된 노가다는 나쁘지 않아.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근데 이제 그냥 문제와 나의 자존심의 싸움 이거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사고를 익혀서 이런 사고를 해내기 위한 연습을 많이 하는 게 맞는 거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내겠다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한 거야. 어떤 말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잘 하고 싶은 사람인 거야. 잘 하기 위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였으면 좋겠어. 자, 3번 보시죠. 3번은 이제 fx가 정의되기를 x 곱하기 이제 절대값 x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얘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경우를 아는 게 제일 간단하긴 합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 원점 지날 거고 x가 0 이상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사실을 그냥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괜찮지? 그 다음 얘는 뭐야? 위로 볼록하니까 여기 그리고 x절편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됐대. 이렇게. 그리고 약간의 센스를 발휘하면 여기 이 식에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게 보여? f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가 되는 게 보이지? 우리는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부르지? 응? 맞아. 역함수. 이 여기 아니면 방금 나는 이상한 단어를 들었는데 여기 없나? 기함수라고 하지. 기함수. 기함수가 뭐야? 몰라? 오늘부터 알지 않았지? 다음 주에 또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될까? 기함수는 무슨 함수였어? 문점 대칭. 오, 원점 대칭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반쪽으로 그렸잖아. 원점 대칭이 되게 딱 그리는 거야. 괜찮지? 그거는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K는 2일 때 fx와 gx의 교점을 모두 구하시는 게 낫거든. 그러니까 gx가 첫 번째 문제는 gx가 x 더하기야. 근데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2,0이잖아. 지금 이제 이게 그냥 보이면 좋은데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 마이너스 2,0이고 여기 마이너스 1,1이거든요. 점이. 그리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 올라가서 하나 만나겠지만 그 점 세 개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0과 마이너스 1,1과 여기 요 친구 x제곱 마이너스 2x와 요 친구를 같다고 놓고 풀었을 때의 x 좌표 중 오른쪽 거가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점이 될 겁니다. 여기가 괜찮니?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지금까지 설명해서 유연이도 괜찮아? 3번이 뭐야? 3번 교점이 두 개일 때를 그래. gx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뭐 하라는 얘기야?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이제 여기 이 친구부터 쭉 내려와 볼까. 그냥 쭉 내려오면 여기 처음으로 두 개 만나게 되는 상황이 이렇게 접할 때 두 개 만나겠다 맞지? 그리고 그 뒤로는 계속 세 개 만나다가 다시 여기서 뭐 할 때? 다시 여기서 접할 때 또 두 개 만나겠다 맞지? 오케이. 근데 이 두 직선이 무슨 관계라고 했지? 다시 이 흰색 그래프가 기함수라고 했거든. 원점 대칭이야. 그럼 이 두 직선도 무슨 관계가 되겠어? 원점 대칭에서 아니 이거 자체가 기함수인 건 아니지. 다만 이 두 직선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접점과 이 접점의 중점이 원점일 거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두 개를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하나를 구해서 여기가 만약 이제 뭐라고 할까? P라고 나왔다면 여기는 반드시 마이너스 P일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래서 그냥 하나만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뭐 구하라는 얘기지? 뭔가 직선이 뭐 할 때? 접할 때 구하는 거 접할 때. 오케이? 접할 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x제곱 마이너스 2x 직선과 y는 x 더하기 k, x제곱 마이너스 2x 직선과 이제 x 더하기 k가 접할 때의 k 값을 찾고 싶어. 그러면 우리 이제 2차 함수가 접한다는 말은 뭘 가진다는 얘기지? 어떤 근을 가져 접할 때는 항상? 중근 가지지. 그러면 이 친구의 중근은 얼마일 수밖에 없어? 2분의 3일 수밖에 없어. 괜찮아? 현우야 왜 2분의 3이지? 완전제가 없으면 안 되는. 그치.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다? 2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 알아 몰라? 어? 알죠. 근데 중근일 때도 근계수 성립해. 그래서 2알파는 3이야. 알파는 2분의 3이지. 그럼 뭐도 성립해? 곱도 성립해. 그래서 마이너스 k가 4분의 9야. 괜찮아? k는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지? 얘가 마이너스 4분의 9. 여기는 얼마라고? 4분의 9라고. 괜찮니? 안 괜찮니? 제식이 갑자기 어떻게 났어? 이거랑 gx랑 연립한 거. 접한다고 했으니까. 원래는 d는 0 쓰는데 그거는 이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d는 0 써서 풀어도 한 30초 정도 더 걸릴 겁니다. 형 4번 풀었어? 아니요. 4번이 어려워. 사실은 이제 4번을 이게 좀
쉽게 보고 가볍게 손 대면 이제 무조건 이제 털린다. 얘는 다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 판단을 내리는 게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봅시다.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이제 fn 더하기 1 빼기 fn의 절대값이 이제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거나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연속하는 두 x에 대해서 함수값의 차이가 2 이하다 이런 얘기잖아,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얘는 노가다야. 아주 뭐 나이스한 풀이가 이제 쌤이 모르는 저기 구석진 곳에 숨겨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노가다로 풉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f1이 1이라고 할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쌤 봤을 때는 처음 볼 때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 이게 뭔가 해석이 되어서 멋지게 풀릴 문제인지 아니면 캐본에서 성실하게 풀어야 될 문제 판단하기 제일 힘들어. 오케이,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1이 1을 선택했어. 그러면 2는 선택할 수 있는 함수값이 누가 있지? 1이랑 차이 나는 게 2 또는 3이 아니, 무조건 2 차이 나, 2 이하 차이 나야 되잖아, 맞지? 그리고 어차피 1대1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같은 건 안 되겠다,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2거나 3이거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하나 더 그립시다. 이거 몇 번이지?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몇 번에 출제됐어 보니까 20 마지막. 20번이면 객관식 마지막 문제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겸손한 마음으로 너가 다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차근차근 물론 이제 제끼는 게 제일 좋지. 제끼고 찍어서 맞으면 현아야 너 열심히 풀었냐? 난 찍어서 맞지 않는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그게 제일 좋은데 그래도 해봅시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에 대한 자세는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고 성실하게 쓰는 걸 두려워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뭔가 이쁘게 풀기보다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가 2를 선택하는 경우와 2가 3을 선택하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 나뉘겠다, 맞지? 자, 이제 3의 함수값을 선택하는데 3의 함수값도 어떻게 돼? 3 또는 4가 되겠지, 맞지?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의 함수값을 지금 뭔가 다른 조건이 없나?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네. 여기서 더 케이스를 분류하고 싶진 않아서 이 정도로 갑시다. 그럼 3의 함수값이 3 또는 4가 될 거고 4의 함수값도 상관이 없고 이제는 상관이 없겠군요. 자, 해봅시다. 3의 함수값이 3이라고 해봐. 그럼 4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개 있어? 두 개가 있지. 나머지 한 개를 5가 할 거 아니야. 그치? 3의 함수값이 4를 선택했다고 하자. 그럼 4의 함수값은 뭐지? 4의 함수값 3이 되어도 되고 5가 되어도 괜찮지. 근데 4가 3을 선택해도 5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4가 5를 선택해도 5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지. 괜찮니? 그러면 이건 이대로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F3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괜찮지? 그 다음에 근데 남은 것 중에 두 개 중에 아무거나 4가 선택하면 돼. 그리고 남은 것 중에 하나가 5가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생겨.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엔 2가 3을 선택했다고 하자. 근데 만약 3이 2를 선택하면 괜찮아, 맞지? 4가 4를 선택하고 5가 5를 선택하면 되겠어. 근데 3이 4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 예. 그러면은 4는 2가 안 되고 5가 안 되고 2가 안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안 되네. 맞지? 그러니까 3이 2를 선택하면 4가 4, 5가 5 그냥 끝나는 거야, 맞지? 3이 4를 선택하는 순간 여기 둘의 차이가 얼마가 되거든? 3이 되어버려서 그 다음 함수값을 선택할 수가 없어. 맞지? 그러니까 3이 4를 선택하는 건 안 돼. 3이 5를 선택하면 어때? 4가 4를 선택하고 5가 2를 선택하는 한 가지밖에 안 되겠네, 맞지? 그럼 각각 한 가지씩 몇 번인 거야?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근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만약 1이 5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거꾸로 뒤집어 오면 되겠지. 같은 방식으로. 일단 그건 좀 이따가 좀 더 하다 보면 이렇게 오겠지. 바로 곤란하게 하네. 자, 이번에는 1이 2를 선택했다고 하자. 1이 2를 선택했다고 하자.
자 그러면 이제 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1을 선택할 수도 있고 3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 근데 2가 3을 선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 안 돼요. 그러면 또 이 차이가 얼마가 나버려? 3 넣어버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2가 3을 선택하는 건 안 돼. 괜찮아? 그러면 이해하고 있는 거는 못하고 있는 거지. 하고 있어요. 현우는? 하고 있어요. 오오오오 현우 방금 이게 더듬더듬 했다 맞지? 승민이 이해하고 있니? 다시 2가 1을 선택하는 건 괜찮아. 2가 3을 선택하는 건 여기 차이가 두 개가 연속하는 수가 선택되어 버리게 되면 이제 그 다음 1과 4를 동시에 선택할 방법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건 안 되고 2가 4를 선택하면 어때? 안 돼. 안 되나? 될 것 같은데 3이 1 선택하고 4가 3 선택하고 5가 5 선택하면 되는데. 자, 합시다. 2가 1을 선택하는 경우와 1이 2를 선택했는데 2가 4를 선택하는 경우 해보죠. 자 일단 이 남은 상태에서 3은 무조건 뭘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는 얘랑 2차는 3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겠지. 4와 5만 두 가지에 다 만들어지겠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3이 선택할 수 있는 게 1, 3, 5가 되는데 문제는 1을 선택하면 4가 3을 5가 5를 선택하면 될 것 같고 3을 선택하게 되면 이 차이가 또 4가 나버려서 안 돼. 결국 3은 1을 선택하거나 5를 선택해야 되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4와 5의 함수값은 유일하게 결정되니까 이것도 두 가지가 되는 거야. 괜찮지? 2가 3해도 되지 않아요? 2가 3? 이가 3을 하면 어떻게 하지? 한 번 더 머릿속으로 굴려봐. 안 되는 거 알겠어? 연속하는 두 수가 선택되어 버리면 이쪽에 있는 놈을 처리를 못해. 얘를 처리하면 얘를 처리 못하는 거야 밑에 걸. 괜찮아? 괜찮은 거 맞지? 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1이 3을 선택하는 경우를 해봅시다. 자, 1이 3을 선택했어.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1, 2, 4, 5 다 가능하잖아, 맞지? 1, 2, 4, 5 다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2가 2를 선택해도 안 돼. 아까처럼 연속하는 두 개가 선택되면 1과 4의 차이가 3이잖아, 맞지? 그러면 하나를 선택하면 그 다음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어. 2가 4를 선택하는 경우도 똑같겠지. 결국은 2는 뭘 선택해야 돼 무조건? 1 또는 5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괜찮니? 근데 어차피 1과 5는 무슨 구조야 지금 보니까? 선택된 3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칭적인 구조잖아, 맞지? 뭘 선택해도 경우수로 똑같을 것 같아. 1을 선택했다가 2 곱하기. 자 그러면 이제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2 하나밖에 없네. 3 무조건 2 선택해야 돼. 4도 4를 선택하고 5도 5를 선택할 수밖에 없네. 맞지? 그래서 여기가 괜찮아?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문제는 1이 4를 선택했을 때는 어떨까? 결국은 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3은 안 되고 5가 되고 1이 된다는 거하고 생각하면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안 되면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만약 자연스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F1이 4일 때 5일 때 다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 요거 계산하자. 여기 얼마야? 6 곱하기 2 12가 되겠지. 이거 둘이 나오면 4 곱하기 2 8이 되겠지. 여기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22 이렇게 됩니다. 괜찮니? 현호야 학교가 좀 나쁜 것 같다 맞지? 근데 그차는 사실 우리가 이거 쌤이 이 프린트 만들 때 뭘 모으는 거야? 너희 학교 기출 5년치를 어려움을 모은 거잖아. 5년치 어려움 모이면 당연히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러면은 1년에 3개씩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3명이 있다는 얘기지. 아니 근데 이 중에 뒤에는 쉬워. 앞에가 어려운 게 몰려있더라고. 뒤에 쉽다는 말도 이게 엄청 쉽다는 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 다음 5번 봅시다. 5번 5번도 약간 나쁜데? 이건 작년 거야 작년 20번이야. 근데 여기를 왜 다 20번을 맞지? 해봅시다. 자 ABC가 있다. ABC가 있고
ABC가 있고 ABC가 있어. 이게 세 개의 함수를 정의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H 합성, G 합성, F가 상수 함수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나. 근데 이제 보니까 F, G, H는 모두 다 상수 함수가 아니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F는 그러면 상수 함수가 아니면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애초에 치역은 F의 공격 원소가 몇 개야? 3개잖아, 맞지? 그럼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 이하일 거 아니야? 3개거나 2개거나 1개일 수 있거든? 근데 1개는 안 된대. 그럼 3개거나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케이스를 일단 나눈 거야. 첫 번째로 우리가 N F라고 씁시다. 원래는 F의 치역인데 어쨌든 그냥 F라고 씁시다. 이 친구가 3인 경우를 먼저 보자. 괜찮지? 그럼 이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인 경우는 몇 가지야?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선택이야, 선택. 오케이? 자, 여기서 어떻게 선택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이 ABC 모두는 선택이 된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내가 딱 대입하는 순간 ABC가 ABC로 선택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야? G라는 함수의 치역이 또 3개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러면 H가 3개를 받은 거잖아, 맞지? 근데 H는 상수 함수가 아니거든? 근데 3개 합친 건 상수 함수가 되네. 그 상수 함수가 될 수가 없어. 괜찮아? 그러니까 G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근데 H가 어쨌든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모두 다 같은 걸 선택할 수밖에 할 수는 없어. 그러면 이제 결국 A에서 출발해서 여기 도착하고 B에서 출발해서 여기 도착하고 C에서 출발해서 여기 도착했으니까 이 함수는 상수 함수가 아니게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G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G는 무슨 함수여야 돼? NG는 반드시 2여야 돼. 그러니까 G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반드시 2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괜찮니? 왜 많이 어려워? 너무 힘들어? 그게 아니라 어. 잘못 풀었어가지고 여기도 거의 지금 다 썼잖아. 자, 어쨌든 해봅시다. NG가 2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는 말은 일단 치역이 될 원소 2개를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걸 치역으로 하겠다고 하면 A, B, C 3개가 이 2개를 모두 선택하는데 그 중에서 A만 선택하거나 B만 선택한 걸 빼주는 거야. 이게 이제 G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F를 결정하는 방법이 쓰고 여기까지가 이제 G를 결정하는 방법이 씁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된 치역이 A, B라고 하자.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NH는 어떻게 될까? H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이제 1개일 수도 있고 1개는 안 되고 3개는 안 되겠구나. 왜냐면 A, B가 서로 다른 2개를 선택하게 되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도 2개여야 되겠네. 자, 그럼 이제 H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상수함수니까 결국 이거 2개는 같은 걸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A, B가 선택할 수 있는 게 A, B, C 3개 중에 1개를 선택하고 지금 그냥 남은 것 중에 아무거나 1개 선택하면 돼.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이제 그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를 결정하는 방법이 수가 되는 겁니다. 3 곱하기 2. 왜냐면 A, B가 이 3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고 C가 남은 거 하나 선택하면 되거든. 그럼 질문 있어? 생각이 아직 좀 정리가 덜 됐구나. 쌤한테 구박받을 것 같지, 질문하면. 네. F가 왜 3P예요? F가 NF가 3이라고 했잖아. 아니 경우를 나눈 거야. 그거 할 때 안 들었구나 나쁜 사람. 그러니까 문제에서 F는 상수함수래 상수함수는 아니래. 그럼 그러니까 F의 치역은 몇 개가 가능해? 3개이거나 2개가 가능하지. 그걸로 경우 나눈 거야. 이제 NF가 2일 대로 할 겁니다. 이 F는 원래 F의 치역이라고 써야 되는데 쌤이 NF라고 쓴 거야. 그냥 간단히 그걸 그냥 받아들여줘. 이 문제에서만 쓰는 거니까. 두 번째로 NF가 2인 경우를 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이제 F를 결정하는 건 그냥 3개 중에 2개 고르고 이거랑 똑같아. 이거랑 자, 3C 곱하기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 이 친구가 F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결국 이제 치역이 이 2개가 이 F에 의해서 이제 얘네들에 의해서 뭐 선택이 적당히 된 거죠, 맞지? 오케이. 이제 그리고 G를 이제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곤란한 게 G는 이 상황에서 여기가 G가 있을 건데 G는 1대1 대응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G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게 몇 개라도 2개라도 상수함수가 될 수 있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G가 1대1 대응이어도 어차피 여기가 몇 개니까 2개니까 여기도 실제로 선택된 애들은 2개만 있게 될 거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2개 같은 거 선택하면 이제 그 상수함수가 되니까 여기서는 경우를 또 나눠야 돼. 여기서는 경우 나누기를 이제 G가 3개인 경우와 2개인 경우로 나눠야 돼. 집중이 안 돼? 너무 어려워?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 형은 그러고 있어요. 따라오고 있어? 이제 뭐잘 알겠지만 이 문제를 내가 냈다고 너희 학교에서 냈다고. 너희 학교에서 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쌤이 철학을 또 하나 이야기. 교육철학. 이제 쌤이 학원 쌤이지만 나름 이제 뭔가 이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윤종 쌤이 이제 저기 풀어파 갖다 놨잖아, 맞지? 쌤은 운동을 잘 못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근육 키울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떻게 해? 근육을 찢죠. 중량 쳐. 그렇지? 지가 아줌마들 이렇게 1kg짜리 그 아래 이렇게 분홍색, 핑크색 아령 알지? 이렇게. 근육이 커져 안 커져? 꼭 커지겠지. 진짜 조금 커져. 자기가 겨우 들 수 있는 무게를 혹은 남의 도움을 받아서 들 수 있는 그 무게를 혹은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들 수 있는 무게를 들면서 근육에 일정 이상의 자극이 가해져서 근육이 커지는 거야. 알잖아, 다. 공부도 똑같아.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많이 풀잖아. 그럼 머리는 약간 옆으로 좋아지는 거야. 근지구력이 좋아지는 느낌처럼. 머리 사고력이 좋아질 때는 내가 겨우 이해할 수 있는 문제, 정말 막 고민이 막 많이 되고 막 머리에 쥐날 것 같은 문제를 풀어야 좋아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물론 이제 쌤도 근데 이렇게까지 빡센 이 케이스 분류는 나도 안 좋아해. 이거를 뭐랄까, 선을 살짝 넘었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우리 근데 기출 정리하니까 해주는 거야 사실. 여하튼 근데 쌤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잘하고 싶으면 그냥 편하게 공부해라. 많이 잘하고 싶으면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많이 풀 필요는 없어. 너희들한테 학원에서 엄청 어려운 문제 많이 풀리면 많이 안 풀려. 많이 풀리진 않잖아. 우리 시너지하고 고재형 그건 사실 엄청 어려운 문제지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정도,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정도를 시킨 거야 사실. 오케이? 그게 사실 더 좋긴 하거든. 너무 어려운 문제만 하면 그 시간 대비 효율이라는 이슈가 또 생겨. 한 문제 푸는데 1시간 걸렸어. 그럼 수학 실력이 늘겠지, 맞지? 근데 사실은 그보다 좀 덜 어려운 문제를 더 많이 푸는 게 더 빨리 늘어. 오케이? 그런 것들도 좀 작용해서 무조건 어려운 거 시키는 건 아니야. 근데 요거는 또 정규 수업 밖의 이야기니까 쌤이 좀 더 편하게 이런 것들 해줄 수 있는 거지. 정규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가는데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서로 힘들 거야. 아직 유리함수도 안 했는데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되지. 해봅시다. NG가 3이야. 그러면 NG를 결정하면 그냥 선택이야, 선택. 괜찮지? 그러면 이제 얘가 뭐 대충 이렇게 연결됐다고 칠까?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아까 저거 상황이 똑같잖아, 맞지? 우리는 합성함수가 상수함수가 되기를 원하거든. 그럼 요 A, B 두 개는 어떤 걸 선택하면 돼? 같은 거 하나 선택하고 C는 그냥 나머지 아무거나 한 개 선택하면 되겠지. 근데 H가 조금 만족할 테니까. 그래서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이게 이제 H를 결정하는 거지. 괜찮아?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이 친구는 어떻게 처리할까? 이 친구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생기는데, 그래서 얘도 아마 이 안에서 경우가 나뉠 거거든. 왜냐면 이제 NG가 2니까 그걸 결정하는 방법은 많을 건데 요만큼 요거하고 똑같겠지.
맞지? 근데 그 중에서 상황이 갈릴 거라서 뭐냐면 이제 이거 둘이 하나를 선택해버리면 H가 뭐가 되어도 상수함수가 돼. 근데 이거 둘이 서로 다른 걸 선택해버리게 되면 그때 또 같은 걸 선택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걸 나눠줘야 돼. 다시. 오케이. 자, 그럼 해봅시다. 일단 이거 둘이 같은 걸 선택하는 경우를 먼저 하자. 이 둘이 같은 걸 선택하는 경우는 3 곱하기 2가 되겠네. 맞지? A, B가 세 개 중에 한 개 선택하고 C가 남은 것도 한 개 선택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H는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 어차피 상수함수가 될 테니까. 오케이. 두 번째로 이번엔 A와 B가 서로 다른 걸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C는 그 중에 하나랑 같은 걸 선택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고 B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나머지 두 가지고 그리고 그 중에서 C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두 가지가 될 거야. 오케이.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러면 여기 또 두 개가 선택되었으니까 얘랑 상황이 똑같겠지. 이 두 개가 이제 같은 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가 다른 걸 선택하니까 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 자, 얘를 정리하게 되면 3 곱하기 2 6은 쓸까? 6은 쓰는 게 좋겠다. 6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요식은 정리하게 되면 여기가 3 곱하기 6이 될 거고 곱하기 이제 더하기 6 곱하기 6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6 곱하기 6 6 곱하기 6 더하기 그 다음에 6 6 2 6 곱하기 6 곱하기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3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을 묶어내면 1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리고 이 친구랑 저 친구랑 다 하는 거거든. 그럼 3666이 또 공통인 수잖아, 맞지? 그러면 뭔가 이상한데? 틀린 것 같아. 안타깝어. 왜냐면 여기서 1 나오고 여기서 4잖아, 맞지? 1과 4를 묶어내면 5가 생기잖아. 5가 생기면 안 되거든. 잠깐 울고 왔다 괜찮을까? 얘 쌤도 열심히 풀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일단 계산을 잘못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얘가 3이고 6이고 그 다음에 6 곱하기 6 6 곱하기 6하고 6 곱하기 6 맞고 그 다음에 6 곱하기 6 곱하기 2 맞는데 6, 6으로 묶어내면 1 더하기 1 더하기 2 맞고 3, 6, 6, 3, 6, 6 맞는데? 잠시만 그럼 쌤이 푼 걸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있으면 여유있게 보겠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 거는 맞겠고 두 번째 것도 맞겠고 세 번째 거를 쌤이 여기서 팩토리얼을 잘못 썼군요. 요게 틀렸습니다. 요게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 쌤이 이거를 쓸 때 뭐라고 말했지? H는 아무거나 괜찮다고 했잖아, 맞지? 근데 아무거나가 3팩토리얼은 아니야. 왜냐면 3팩토리얼은 1대1 대응을 쓴 거거든. 맞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겠다. 3의 세제곱 빼기 3이라고 써야 돼.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모든 H 중에서 상수함수인 것만 3개 빼면 되는 거야. 현우는 지금 방금 뭐라 하셨죠? 3의 세제곱 빼기 3이라고. 그러니까 요 3팩토리얼을 쓴 이유가 뭐지? H는 아무거나 괜찮다고 하면서 3팩토리얼을 쓴 거거든. 그 말은 모든 함수 H가 상수함수 아닌 모든 H가 괜찮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뜻이야? A가 선택하는 게 몇 가지? B도 몇 가지? 3가지. C도 몇 가지? 3가지. 중에서 상수함수 3개만 빼는 방식으로 풀었어야 되는 셈이 여기서 아무거나 괜찮다고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1대1 대응을 한 거야. 조금 더 여기도 꼼꼼하게 봤어야 되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그럼 여기가 6이고 여기는 24지. 여기가
여기가 24가 되어야 돼. 24. 그럼 24는 어차피 6 곱하기 4잖아, 맞지? 그러면 그럼 여기가 뭐로 바뀌어? 4로 바뀝니다. 맞지? 그럼 여기 1, 4, 2니까 얼마? 7. 여기로 묶어내면 8. 그러니까 결국 3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8이 최종 결과인 거야. 괜찮아? 쌤 저기 2의 3제곱 마이너스 2 어떻게? 요거? 네. 이거는 이제 우리 뭐 한 거냐면 G 단계에서 G의 치역이 두 개를 원한 거야. 그래서 NG2라고 쓴 거거든. 치역이 두 개란 말은 무슨 뜻이지? 이 공력의 원소 중에서 선택된 게 두 개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일단 누가 치역이 될 건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3C1을 한 거야. 그럼 이제 A와 B를 골랐다고 치자. 그럼 A, B, C가 누굴 골라야 돼? 이거 두 개 중에 한 개 고르면 되지. 그럼 몇 가지야? 얘가 볼 수 있는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얘는? 두 가지. 얘는? 두 가지. 근데 그렇게 하면 A만 골랐거나 B만 골랐는 게 포함되어 있겠지. 상수함수. 그거 두 개 뺀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한 거. 네, 저기서 음. 그 A, B만 정의역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F, G에서 아니지. G라는 함수는 C가 정의되어야지만 G라는 함수가 정의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할 때는 저게 C가 필요 없잖아, 맞지? 근데 G라는 함수는 정의역이 X인 함수야, 애초에. X에서 X로의 세함수 G에 대해 FGH잖아, 맞지? 그래서 저거를 가끔 이렇게 줄여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얘는 탈락이니까 버리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G가 결정될 때는 C의 함수값까지 결정이 돼야 돼. 오케이? 너가 놓치기 쉬운 걸 이야기한 거야,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가 결정적인 순간에 방심할 수 있거든. 지금 딱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해. 어차피 우리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상수함수가 되기 위한 것만 찾는 게 아니라 그때의 FGH의 대응관계까지 다 결정해야 돼. 그래야 함수 FGH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다 처리를 해야 정확합니다. 현우야 괜찮아? 근데 오늘 현우 표정이 약간 뇌를 많이 썼다 표정인데. 자, 괜찮아? 아직 버틸 수 있어? 아니 이클립스라도 먹을래? 괜찮아. 괜찮아? 너는 땡겨? 아니, 밑에 가서 간식 좀 가져올래? 거기 그 있잖아. 그거 가져와서 좀 먹고 힘든데. 아니면 냉장고에 찰떡파이 얼려놓은 거 있거든, 냉동실에. 괜찮아? 땡겨? 가져와. 가져서 먹자. 지금 너희 약간 당이 필요할 것 같아. 원래 그거 알아? 수능 칠 때 반입되는 것 중에 하나가 초콜릿이야. 그래서 초콜릿을 근데 까면 안 됐어, 시험 중에. 그냥 뽀샥뽀샥 소리 나면 이제 그런 거 스트레스 받는 애들 엄청 많거든. 그래서 미리 까놓으면 먹을 수 있어. 시험 중간이요? 시험 중간에. 근데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원래? 포도당 캔디야. 포도당 캔디는 먹으면 바로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바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원래 포도당 캔디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좋은 게 초콜릿이야. 왜냐면 초콜릿은 먹으면 30분 동안 머리가 좋아져. 대신에 30분이 지나면 더 나빠져. 그럼 30분 가게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진짜 눈곱만큼 줘야 돼, 눈곱만큼. 근데 수능 칠 때 그 눈곱만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서 그리고 그 뭐지? 약간 업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죠. 원래 초콜릿이 그런 효과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도전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준다고 하더라고. 보통 초콜릿이랑 포도당 캔디 준비해 가면 그래서 좋은 거지. 뭐 어쨌든 빨리 찾고 빨리 가자. 냉동실에 있고 그런 거 챙겨서. 아니면 그 승우 쌤이 몬스터 사놨는데 그거 가져와도 괜찮아. 많이 가져와요. 아니 그냥 찰떡파이 먹을 사람. 너안 많이 먹어? 갖고 오면 저 먹을 건데. 그럼 그냥 그 박스째 가져와. 어차피 한 개 빼고 다 들어있어. 자, 근데 그 너희 학교가 예로부터 경우의 수를 좀 나쁘게 냈어. 이번 기말 1학기 기말도 어땠어? 맞지?
경우의 수를 좀 막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2학기 기말고사 문제야. 실제로는 2학기 기말고사 문제야. 그러니까 옛날에 순열과 조합이 어디에 있었어? 2학기 기말고사 그 수학 하 마지막에 있었거든. 그래서 실제로 함수 문제가 아니고 경우의 수 문제야. 근데 너희한테는 뭐로 바뀌어? 함수 문제로 바뀌겠지. 왜? 경우의 수를 1학기 때 이미 해버렸잖아, 맞지?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2학기 함수 문제로 바뀐 거야. 어차피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니까. 근데 시험장에서는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자고? 일단 째기. 일단 찍기자, 일단 찍기자. 아직 시험이 정말 쉽게 나왔어. 예를 들어 중간고사 때처럼 좀 많이 편하게 나왔다. 시간이 남을 수 있을 정도로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 다시 풀어. 이제 각 잡고 딱 해서 차분하게 노가다를 두려워하지 말고 풀어야 되는 거지 사실. 물 마시고 올 거면 물 마시고. 너 물 있구나. 승윤이는 괜찮아? 뭐가 안 말라? 왜? 아얘 얼굴 봤더니 즐거워가지고. 승윤아, 네. 너 지금 미중생 숙제는 잘하고 있어? 함수까지는 다 했어요. 함수까지 다 했어? 네. 너 근데 진도 합성함수 역함수 끝난 거 아니야? 합성함수 역함수가 어제 나간 거. 어제 나간 거야? 오, 그러면은 뭐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네. 근데 민준쌤 말로는 합성함수는 월요일에 좀 나갔다고 하셨긴 하거든. 중간 그 역함수 구하기 전까지 어제 했다가 합성함수 아주 쬐끔 했는데 아, 너 숙제를? 그 이번에 좀 많이 안 했어가지고 절대 부등식이랑 함수 다 끝내고. 아, 너는 미는 게 많아서. 그러면 너희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 정확히? 함수까지 나갔어요. 합성함수, 역함수는 다 했어? 네, 진도는 다 뺐어요. 응? 네. 아, 진도는 다 나갔다고? 네. 아까 낮에 그 누구지? 너희 그 다혜랑 한성 애들도 자기 기출들 가지고 풀렸는데 합성함수 쪽은 좀 잘 하더라고. 거기에 진도를 제대로 나갔나 봐. 근데 지금 당장 먹으면 좀 딱딱하긴 할 건데 어떻게 뭐 잘 녹여서 먹어라. 거기 까나 저기 저 하나 앞으로 당겨가지고 까놓으면 현우 다 주워 먹을 거야. 내가 사각 먹더라고. 사고작 잘 먹더라고. 지난번에 뭐였지? 아, 지난번에 유현이가 많이 먹었나? 그 스위트 크림 도넛? 많이 안 먹어. 그때 누가 한 3-4개 먹던데? 네, 4개. 많이 안 먹은 거야. 현우는 몇 개 먹었어 그때? 이 그릇이 아니 민족생이 사신 그 스위트 크림 도넛 있었잖아. 많이 먹었어요. 너도 많이 먹었어? 4-5개 먹은 거 12개 났어. 아, 난 1개 먹었어. 근데 없더라고. 어쨌든 봅시다. 6번은 이게 22년도에도 나오고 이때도 나오고 작년에 나온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안 나오긴 나왔지. 3번은 좀 거쳐놨지. 하지 말까? 아니야, 중요한 문제지마. 자, 보게 되면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이게 fx가 주어지고 3x-13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또 x가 0보다 클 때는 이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g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그때 이제 합성함수의 치역이 마이너스 3 이상이래. 그러면 이제 이 친구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3 이상이기를 바라는 거거든. 근데 이제 누구의 치역이? 이 친구가 마이너스 3 이상이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fx를 대입했다고 쳐봐. 그러면 마이너스 2fx 더하기 3이 이걸 성립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데? 6, 2fx가 될 테니까 결국 fx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때는 치역이라는 건 실제로 함수값이 존재하는 걸 가리키는 거야? 아니면 존재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야? 존재하는 걸 치역이라고 불러.
존재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건 뭐야? 공력이야. 그치? 왜? 맞췄다고? 아 이게 치역하고 공역 헷갈렸어. 헷갈려서? 그럼 때려. 때려 새겨야 돼. 자 어쨌든 자 봅시다. 그러니까 fx가 뭐가 돼야 돼? fx가 최대값이 3이라는 뜻이야. 이 말은. 어떤 말 하는지 알겠어? 자 근데 fx 그럼 이제 상호를 보자. 경계가 어디야? 구간의 경계? 구간의 경계가 0이지 맞지? 그 다음에 0 왼쪽에서는 3x-13이니까 제일 커봤자 마이너스 13이야. 우리는 최대값이 얼마이기를 원한다고? 3이기를 원한다. 그럼 어디에서 나타나야 돼? y축 오른쪽에 나타나야 되겠지. 여기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릴 건데 이렇게 그릴 건데 이 친구의 최대값이 얼마이기를 원한다고? 3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아? 자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 최대값 여기 꼭지점 x좌표 얼마니? a겠지. 대시축 a니까 맞지? 그러면 a에서의 함수값이 3 풀면 그냥 a 바로 구해져. 물론 뿔만 2개 나올 건데 우리는 양수인 a를 원하니까 이제 a 값을 구하면 되겠지. 괜찮니? 그리고 현아야 이거를 좀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쌤이 나한테 엄청 어려운 거 물어볼게. 못 맞추면 살려줄 수 없다가 되긴 할 거야. 얘가 이제 2차항 계수가 1인 2차함수야. 2차항 계수가 1이야. 여기가 16이야. 그럼 이 길이가 얼마일까? 어디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아 진짜 쉬운 거 묻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여기 함수값이 16이야. 여기 길이가 얼마일까? 다시 천천히 해줄게. 그럼 내가 더 쉽게 해줄게. y는 x제곱이야. 4. 여기가 4가 되는 거 알겠어? 그럼 이게 없어도 여기가 a면 여기가 a 더하기 4인 거 알겠어? 어차피 x는 x-a 제곱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다시 이번에 2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9야.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일까? 아, 3인 거 알겠어? 3인 거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뭐라 할 수 있냐면 여기 2차항 계수 얼마야? 이 길이 얼마야? 얼마야? 16이지. 근데 이 길이 얼마야? 괜찮? 괜찮? 저번에 연습하면 약간 꿀템이야. 이렇게 꿀템이야. 아 7번은 진짜 매우 어렵더라고. 근데 저거 왜 66번이라고 썼어? 이걸 두 번을 넣네. 어쨌든 봅시다. 그러면 쌤이 한 발짝만 업그레이드 해볼게. 만약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번에 2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y좌표가 마이너스 8이야.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일까? 3인 거야. 어차피 마이너스 2분의 1이 했다는 말은 2분의 1배 되었다는 얘기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길이가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2차항 계수가 1일 때를 연습을 하고 이제 1이 아닐 때도 다 처리할 수 있게.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모든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배가 돼버린 거잖아, 맞지? 원래는 얼마였다는 얘기야? 원래 16이었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그렇게 딱 할 수 있어. 괜찮? 자, 7번은 이제 1부터 10까지가 일단 되는 거고 x가 1부터 10까지 y가 4, 6, 8, 9야. 생각보다 진도가 너무 안 맞아서 아마 요거까지는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할만할 겁니다. 그래야 돼. 안 그러면 오늘 안 끝나갔지. 근데 요거까지 여기에 딱 마지막 어려운 문제야. 생각.
근데 딱 마지막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요. 나머지가 쉽다는 얘기는 아니고 얘기는 선을 넘게 어려운 문제가 지금 앞에 몇 개 있었잖아. 비합리적 어려운 문제도 좀 있었잖아. 그게 이게 마지막이야. 얘는 23년 19번 문제거든요. 다 그런 이제 싸우자고 막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치? 해봅시다. 이렇게 주어진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F1과 이제 F7과 F9의 합을 구하래. 근데 보니까 이제 F는 X에서 X로의 함수고 G는 X에서 Y로의 함수랍니다. 그다음에 가조건을 보니까 이제 Y에 속하는 X, 즉 다시 말해서 4, 6, 80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그 함수가 이제 정의역을 이제 Y를 정의역으로 가진 함수가 HX고 걔는 이제 F합성 G라고 하겠대. 사실 이제 F합성 GX에서 G의 정의역은 원래 뭐야? 원래는 라지 X잖아, 맞지? 맞지? 원래 G의 정의역은 라지 X야. 근데 여기서 HX는 그 정의역을 뭘로 가져가겠대? Y로 가져가겠대. 여기가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합성함수를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쌤이 이런 이야기를 조금만 해줄게. 이거는 사실 쌤이 좀 그 옛날 사람이라서 해줄 수 있는 얘기야. 왜냐면 요즘은 이게 그 내용을 줄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너무 엄격한 형식적인 표현을 지양하려는 경향이 있거든. 근데 문제는 그 엄격한 형식적인 표현이 따박따박 배울 때는 이해가 훨씬 쉬워. 어떤 말 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우리가 그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가 몇 가지지? 함수 하나를 구성하는 요소는 세 가지야, 세 가지. 이미 다 아는 거야. 정의역, 공역, 그리고 대응관계. 아니야, 대응관계야. 치역은 아니야, 알았지? 치역은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고 그냥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이렇게 쓴단 말이야. 괜찮아? 이렇게 쓴 거 본 적 있어? 오케이. 얘가 뭐라고? 정의역. 얘가 뭐? 공역. 얘는 뭐야? 대응관계. 대응관계는 식으로 쓸 수도 있고 문장으로 쓸 수도 있고 혹은 표로 나타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건 당연히 뭐겠어? 우리 뭘 제일 많이 써? 2차 함수, 1차 함수 이게 전부 다 무슨 뜻이야? 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맞지? 그 식을 제일 많이 써. 오케이? 자, 어쨌든 우리가 함수를 정할 때 이렇게 세 가지를 쓰는 거야. 그러면 이건 대체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지? Y 값이 우리는 아직 이거를 잘 모르는 거야. F가 뭐야? FX는 GX는 뭔 말이야? F의 이게 형식적으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느낌만 가지는 거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라는 느낌만 가지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승민이를 모르겠구나. 이거랑 다른 말이라는 건 알겠어? 오케이. 그래, 그 정도만 알면 됐어. 설명할 거니까 승민. 자, 봅시다. 여기서 이 말은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같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F만 썼을 때는 얘는 함수를 대표하는 이름 역할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함수 이름이라고 불러. 아, 사실 이거는 공식적인 표현은 아닌데 내가 그냥 함수를 대표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어.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F랑 G랑 같다는 말은 뭐야? 함수 자체 함수끼리가 같다는 거야. 이 함수가, 그러면 함수 같다는 말은 함수 뒤에 딸린 새끼들 있지? 누구? 정역, 공역, 대응관계. 그 세 개가 같다는 얘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F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함수를 대표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F랑 G랑 같다는 말은 식이 같다가 아닌 거야, 애초에. 뭐가 같다고? 함수끼리 같다.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지? 뭐가 같다고? 다 같다고. 근데 그 다가 몇 가지? 세 가지. 괜찮아? 그러니까 근데 항상 교과서에서는 두 가지만 써. 왜지? 정역, 공역 같다는 한 번에 쓰는 거야. 우리가 중학교 때 2차 함수, 1차 함수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 정역, 공역 배웠어, 안 배웠어? 그건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함수 맞잖아, 맞지? 그때 어떻게 배웠지?
우리가 고등학교 다시 와서 함수 배울 때 정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 함수가 정의된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그냥 말 안 하지 않으면 그걸로 퉁쳐버리지 않았지. 공역도 언급하지 않으면 뭐였지? 실수 전체의 집합이었지 않았지. 퉁쳐버리잖아. 그래서 얘네들 둘은 묶어서 그냥 퉁치자는 얘기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지? 두 번째가 방금 얘기했잖아. 함수 앞을 뭐가 나타낸다고? 세 개가 같다. 즉 정역, 공역. 근데 이야기했잖아. 그럼 남은 한 개는 뭐야? 대응관계. 대응관계 같다. 대응관계 같다는 말의 의미는 뭐지?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야. 정확히 말하면 같은 x에 대한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래서 모든 x에 속하는 fx는 gx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같은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대입되는 값을 대표하는 문자를 x를 썼을 뿐이야. 식이 같다는 말은 아니다. 물론 정역이 같은데 식이 같으면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어. 함수값이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식 같다가 틀렸다는 건 아닌데 세모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식 같다가 전부는 아니고 식은 달라도 뭐는 같을 수 있다고. 함수값은 같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어 지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어쨌든 이런 형식적인 표현을 할 때 왜 f는 g라는 표현을 문제에서 fx는 gx를 안 쓰고 f는 g라는 표현을 쓰는지를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한 거야. 이해했어? f라는 말은 뭘 대표한다고? 딸린 애들 전부 다 대표한다. 누구? 정역, 공역, 대응관계. 괜찮니? 그러면 아마 이 민중쌤도 이건 열심히 자세하게 설명하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 너희가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 현우 기억나? 현우 기억나니? 들었다는 건 기억나?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쌤이 이거를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가 넘어왔잖아, 맞지? 무슨 얘기냐면 벤다이어를 그려보게 되면 우리가 f라는 걸 정리할 때 보통 이제 x에서 y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면 f 인버스는 어떻게 돼야 되지? 어떻게 정리되는 함수냐? y를 넣고 x가 나오는 이런 함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f 인버스는 정역이 y인 거야. 괜찮지? 그리고 나서 그럼 내가 이제 우리가 이 함수에 대입을 할 때 합성함수에 대입을 할 때 이쪽에 집어넣어 아니면 이쪽에 집어넣어? 내가 문자를 값을 대입하면 오른쪽에 넣어 왼쪽에 넣어. 그러니까 f 합성 g1이라고 하면 이 1은 g에 들어가는 거야, f에 들어가는 거야? g에 들어가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 때 f 인버스 합성 f라고 쓰게 되면 f 인버스가 누굴 먼저 만난다고? 대입되는 값을 먼저 만나? 그리고 나중에 누가 만나? 나간 걸 f가 만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내가 어떻게 써야 돼? 여기다가 f를 쓰는 거야. f는 뭐에서 뭐로 함수? x에서 y로 함수. 그럼 여기다 y라고 쓰면 딱 맞겠지? 그럼 어떻게 돼?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합성하면 뭐가 되지? 항등함수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역함수 되돌리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여기가 1, 2, 3이고 여기가 4, 5, 6이야. 여기가 4, 5, 6이고 여기가 1, 2, 3이고 여기가 4, 5, 6이야. 그러면 이 i라는 친구는 4를 넣으면 4가 나오는 함수고 5를 넣으면 5가 나오는 함수고 6을 넣으면 6이 나오는 함수야. 그러니까 괜찮지? 근데 내가 이번에 다시 이번에는 밑에 걸 한다고 하잖아. 밑에 걸 누가 x를 먼저 만나? 대입하면 f가 먼저 만나잖아. 내가 여기다가 f를 써야 되지. 맞지? f는 누굴 인풋으로 받지? x를 받아 y를 받아? x를 받는 거야. 맞지? y를 내보내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도 그게 f가 내보내면 누가 만나? f가 함수가 내보내면 누가 만나? f 인버스가 왔잖아, 맞지? 여기다 f 인버스 쓰는 거야. 괜찮니? f 인버스는 y를 받아서 x를 내보내는 함수지. 내가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1, 2, 3? 4, 5, 6? 1, 2, 3. 그럼 이 함수는, 이 합성 함수는 어떻게 하는 함수? 2 넣으면 2 나오는 함수야. 괜찮아? 그러면 이 i는 4 넣으면 4 나오고 5 넣으면 5 나오고 6 넣으면 6 나오는 함수야. 이 i는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는 함수야. 두 함수는 같아 달라?
달라요. 왜? 함수 같다는 말은 뭐도 같아야 돼. 정 정의역 공역도 같아야 되잖아, 맞지? 근데 이 i는 누가 정의역이야? y가 정의역이야. 공역이 누구야? y야. 이 i는 정의역이 누구야? x야. 공역은 누구야? x야. 다른 함수잖아, 맞지? 되어가는 규칙은 같지. 하지만 애초에 정의역 공역 다르면 자격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가 뭐고? ix고 얘가 iy. 오! 바보. 미안. y2y잖아, 맞지? 진짜 그건 아니다, 맞지? 그냥 미스테이크. 승윤이 잘 이해했어? 그러니까 쌤이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거야. G가 원래는 누가 인풋이야? 내가 X를 집어넣으면 누가 만나? G가 먼저 만나는 거야. 그치? 그럼 G는 정격이 누구야? X잖아. 근데 지금 H라는 함수는 누굴 정격을 하겠대? Y를 정격을 하겠대. 그래서 그 말을 내가 한 거야. 원래 이 함수의 정격은 X여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이 함수는 Y Y를 정격을 하는 새로운 함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만큼 이야기한 거지. 근데 덕분에 쌤이 좀 옛날 스타일로 구식으로 설명을 좀 해줬어. 민중생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게 없어졌어.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형식적이잖아, 맞지? 요즘은 뭔가 문제를 잘 풀면 된다는 그런 좀 교육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제 형식적인 게 좀 많이 약해졌는데 교과서에도 이런 표현 안 쓰더라고 지금. 근데 이제 결국은 좀 이제 딥하게 들어가 섬세하게 따지는 문제들에서는 이런 게 받침이 되어 있으면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괜찮니? 여튼 그러하다. 혹시 지금 설명한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어? 이해가 잘 안 됐거나? 그냥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용어 약속에 대한 거라서 아주 어렵진 않은 거죠. 자, 봅시다.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이제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 fgx는 gx-1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에서 G468은 서로 다르다. 오, 잡았어. 자, 어쨌든 그런다. 그리고 다 조건에서는 F7은 1 더하기 F1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F9는 F1 더하기 3입니다. 그리고 F는 1대1이에요. F는 1대1이에요.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차피 우리가 요거는 미리 해놓고 하자. 이 친구를 이제 하나로 표현하면 좋잖아. F7은 F1 더하기 1이고 F9는 F1 더하기 3이니까 얘는 이제 F3, F1 더하기 4라고 쓸 수 있겠다. 결국은 F1의 어떤 값의 이제 종류를 찾으라는 얘기하고 사실은 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맞지? 그리고 어떤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거냐면 얘가 아무리 커도 이제 F의 치역이 10이 그 X니까 공역이 X니까 아무리 커도는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서 F1은 뭐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것도 얻을 수 있긴 하겠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생각을 좀 합시다. 잠깐만. G가 X에서 Y로의 함수거든, 맞지?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누구만 집어넣겠다고? Y만 집어넣겠다고? 그럼 이제 Y2Y가 될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4, 6, 80 있고 4, 6, 8, 10이 있고 4, 6, 80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이제 사실은 G는 이제 그 1, 2, 3, 4, 5, 6, 7, 8, 9, 10 전부 다에 대해서 이제 함수값이 정리되는데 우리는 그 뭐지? 잠깐만 쓰는데 약간 기억이 헷갈리네. 잠깐만 생각 좀 정리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쌤이 보고 해야 돼. 쌤이 기억이 약간 빠르게 돌아보지 않습니다. 좀 많이 빡세긴 했었거든. 자, 해봅시다. 자, 어떤 구조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제 쌤이 여기다가 이걸 G1이라고 이름을 따로 붙였거든. 어차피 이 G라는 함수는 정역이 뭐야? 원래 1부터 10까지 모든 자연수야. 근데 공역이 어차피 뭐야? 4, 6, 80이지. 어차피 이 G의 정역에 속하는 모든 X의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4, 6, 80밖에 없어. 맞지? 그럼 G의 정역의 일부인 4, 6, 80에 대해서도 함수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4, 6, 80이 될 수밖에 없겠지. 왜? 정역이 1부터 10까지일 때도 함수값은 4, 6, 80. 그럼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도 함수값은 4, 6, 80 중에 고를 수밖에 없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식을 좀 써보게 되면 FG4는 G4-2가 될 거고, FG6을 쓰게 되면 위원이 지금 집중력 살아있어? 네. 약간 갔다 왔지? 네. 지금도 약간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써놓고 나서 보면 우리가 이 친구들은 다 다르잖아, 맞지? 그리고 이 친구들이 될 수 있는 값은 지금 누구야? 이 친구들이 될 수 있는 값은 4, 6, 80이야. 맞지? 그리고 G10은 사실 다른지 다르지 않은지 모르잖아, 맞지? 그래서 경우를 나누자. 첫 번째로 우리가 G1 함수가 1대1 대응이라고 쳐보자. 여기가 괜찮아? 그러면 이 값들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4, 6, 80이 모두 다 나오는 거야.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안녕. 아니, 그거는 안녕. 미안. 네. 쌤도 약간 정신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실수야. 유현이 형제 관리 어떻게 돼? 저요? 외동이야. 누나 한 명 있어. 그럼 헷갈릴 리가 없네. 이게 형제간이 많은 집에서 살아보면 이름 헷갈리는 게 외부 작다는 사실을 알게 돼. 혹시 승민도 외동이야? 없어? 동생 있는데 여동생이야? 네. 현우는? 없어요. 없어 외동? 현우는 어차피 누나하고 여동생이잖아, 맞지? 너는 너희 어머니께서 유경이랑 그 동생을 잘못 부르는 이유가 있나? 한 번도 없어? 아버지도? 한 번도 없어? 없었던 거. 근데 항상 세 명 이름을 동시에 같이 불러서. 그거는 그냥 안 헷갈리려고 부르려고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닐까? 자, 어쨌든 합시다. 이게 그냥 실수한 거야. 중요한 거 아니야. 자, 합시다. 지원이 맛있게 먹어. 나는 그거 먹고 너희들이 수업 잘 들어 10배 줘. 오케이? 그러려고 사는 거잖아, 맞지? 저거 쌤 먹으려고 나 혼자 몰래 아껴 먹으려고 사는 거 아니야. 쌤, 저거 사는 거 아직 한 개도 안 먹었어. 너희 주려고 하는 겁니다, 맞지? 또 왜 품위 있게 했다. 자, 합시다. 지원이 1대1 대응이면 G4, 6, 8, 10은 4, 6, 80이 나올 거야, 맞지? 근데 얘가 4든 얘가 6이든 얘가 8이든 얘가 10이든 상관 있어 없어? 어차피 얘가 44, 얘가 66, 얘가 88, 얘가 10 되는 거나 얘가 66, 얘가 88, 얘가 44 되는 거나 결국은 그 네 가지 조합이 나온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괜찮니? 그러면 편의상 거꾸로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0이라고 해볼까? 뭐 어떻게 되지? 여기가 4면 F4가 2, F6이 4, F8이 6, F10이 4라고 8이라고 이렇게 나와버렸네. 괜찮니? 그러니까 여기가 4고 여기가 4라고 해봐. 그럼 그냥 F4가 2가 나올 뿐이야.
여기가 4고 여기가 4여도 F4가 2라고 나올 뿐이야. 그러니까 이 네 개가 다른지 같은지가 중요한 거지 누가 어떤 함수값을 가진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지금 우리 그럼 F의 함수값이 몇 개 나왔어? 4개 나왔고 연속하는 4개의 짝수를 점령해버렸어.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지금 현호야 여기까지 따라왔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구나. 봐봐. 일단 G1은 정의역이 4680이고 공역이 4680인 함수야 알았지? 그러니까 함수값이 4680이 될 수 있어. 근데 이 G1이라는 함수가 1대1인지 1대1이 아닌지 알아 몰라? 아는 건 딱 여기까지야. 맞지? 468의 함수값은 다르대. 근데 우리는 정의역이 누구도 있어? 10이라는 친구도 있잖아. 맞지? 10이라는 친구의 함수값이 같은지 다른지는 같은지 다른지 약간 상관없어. 자 어쨌든 표정 관리. 자 어쨌든 자 장난. 자 어쨌든 10의 함수값이 같은지 다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다 다르다고 해보자 라는 얘기야. 괜찮지? 그러면 어차피 저기 F5는 저렇게 8, 6, 4, 2 써있는 거 그냥 임시로 써도 아니 그러니까 G4에다가 얘가 4라고 해봐. 그럼 F4는 뭐가 나와? F6이 4라고 G6이 4라고 해봐. 그럼 뭐가 나와? F4는 2. 그러니까 이거 4개 중에 누가 4든 누가 6이든 누가 8이든 누가 10이든 간에 똑같이 나와.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어? 현우도 이 말 이해했어? 현우도 괜찮아? 승민이는? 오케이?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면 하면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함수값으로 연속하는 4개의 짝수를 점령해버렸지 F가. 근데 봐봐 지금 우리 F1이 있고 F7은 어떤 수지? F1보다 1 큰 수지. F9는 얼마 큰 수야? 3 큰 수지. 그러면 결국은 F1과 F7과 F9는 다시 F1과 F9와 F7과 F9는 홀짝성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얘가 홀이면 얘가 뭐가 돼? 짝짝이 되는 거야. 얘가 짝이면 얘가 홀이 되는 거야. 괜찮지? 근데 아까 우리 F1이 뭐보다 작아 나왔다? 여기서 F1이 7보다 작아 나왔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괜찮지? 자 그럼 봅시다. F1이 홀수야. 그럼 연속하는 두 짝수가 G보다 큰 함수값이 있어야 되거든. 짝수 몇 개밖에 없어. F는 무슨 함수지? 이미 2468이 4680이 짝수의 함수값을 4개 먹어버렸어. 그럼 남은 짝수 함수값 몇 개 남았어? 1개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맞지? 마찬가지로 짝홀을 하려면 이 짝수를 선택했을 때 그거보다 큰 홀수가 2개 더 있어야 되거든. 함수값이. 맞지? 근데 지금 남아있는 짝수 중에 제일 큰 애 누구야? 여기 이 1부터 10까지 중에서 남아있는 짝수 중에 제일 큰 수가 저기 2468이 아닌 수가 누구밖에 없어? 10밖에 없지. 지금 10보다 큰 홀수는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없잖아. 그래서 이 케이스도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G1이 1대1 대응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F1, 7, 9를 못 정해준다니까. 현우 해봐. F1, 7, 9 정해봐. 짝홀이 되도록 F1을 뭘로 하고 F7을 뭘로 하고 F9를 뭘로 할 건지 결정을 해보라는 얘기야. 결정이 안 됩니다라는 얘기야. 이 양반이. 근데 시험에 쓰니까 나오면 그냥 잘 듣기 잘했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는 G1이 뭐가 아니다? G1이 1대1 대응이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G468, 468의 함수값은 뭐가 되는 거야? 이 4개 중에 3개가 되겠지. 여기가 괜찮지? 근데 그럼 10의 함수값이 뭐가 되는지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안 중요해.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G4가 4고 G10이 4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다가 4를 집으면 뭐 나와? F4는 2가 나오지. 근데 F10도 4라면 여기도 뭐야? F4는 2가 나오지. 여기도 F4는 2고 여기도 F4는 2니까 쓸데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사실 쓸데가 없는 친구가 돼버리는 거야.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지 사실. 괜찮니? 아 그러니까 우리는 1대1 되는 게 아니게 되는 순간 결국은 이 G4와 G6과 G8의 이제 값이 468이 될 건지 4810이 될 건지 뭐 6810이 될 건지 그걸 체크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이제. 자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로 얘가 468이 되는 경우 어차피 몇 가지밖에 없지?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치 네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가 G4가 4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468은 얘네들이 함수값이 뭐가 되느냐지 어떻게 짝지어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1대1로 짝지어질 뿐이야. 그러면 여기가 4라는 말은 F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 요게 468은 요거 세 개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F4가 2고 F6이 4고 F8이 6이라는 게 이제 이 케이스에서는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지? 자, 그럼 그냥 이거부터 바로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F179를 선택하고 싶어. 오케이? F179를 선택하고 싶어. 근데 이제 홀짝짝을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짝수가 누구야? 남아있는 짝수 8과 10이 가능하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표를 만들게 되면 F1, F7, F9 이렇게 표를 만들게 되면 여기가 얼마가 되고 이 친구가 10이 되고 이 친구가 8이 되고 이 친구가 7이 되면 딱 맞겠네. 여기에 만족하는 케이스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니? 근데 문제에서 어차피 뭐라고 했지? 모든 값을 하고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면 이가 최대값이 무조건 맞지? 짜증. 그래도 해봅시다. 하나만 더 하고 그 나머지는 그냥 넘어갈게. 두 가지는.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야? 얘는 F4가 2인 거는 오케이 하고 F6이 4인 건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F10이 8인 거 이렇게 주가 되는 거야. 괜찮지? 짝홀은 안 되는 게 지금 이 2, 4, 6을 제외한 수 중에 가장 작은 짝수가 누구야? 8이잖아, 맞지? 그럼 F1은 8이 될 수 있어? 없어? F1은 7보다 아까 작거나 같았다고 했잖아. 안 돼.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번에 이거 해봅시다. 2, 4, 8이야. 연속하는 짝수를 선택할 수 있어? 없어? 6, 10이 연속하지 않잖아, 맞지? 연속하는 짝수를 선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요 홀짝짝 케이스가 안 되는 거야. 뭐 해야 돼? 짝홀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남은 짝수가 6과 10이니까 6을 선택하지. 그럼 F1을 6이라고 하자. F1을 6이라고 하자. 그럼 F7은 얼마가 돼? 7이 되고 얘는 9가 되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잖아. 여기랑 안 겹치니까. 우리 1대1 대응 만들어주는 거야. F가. 오케이? 그리고 요런 관계, 요 관계나 요 관계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야. 어디 있지? 이 관계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집니다. 이해했어? 형은 정신이 살아있니? 죽어가는 것 같은데. 현우도 할 수 있겠어? 미래의 현우는 하겠지. 아니야? 지금 몇 시야? 33분 33초야. 어우. 아직 덜 했어. 밑에 두 가지를 더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 아닌가? G10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아, G4를 한번 결정하면 돼. G468의 그 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 결국은 G4가 4가 되든 G6이 4가 되든 F4가 2라는 관계가 나오는 건 똑같아. 우리 무리하지 말고 딱 8번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쌤이 생각해도 약간
부분 파트의 문제의 난이도가 좀 비합리적이네. 거의 뭐 이거는 너희들 100점 맞는 게 싫어 뭐 이렇게 내는 느낌이야. 아니면 뭐 찍어서 맞아보든가 거의 이 수준이라서 약간 곤란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레벨의 사고를 해봐야 결국은 그거보다 조금 낮은 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잠깐 해볼까? 수능에서 그 기준 이과 기준으로 무조건 28번이나 30번을 맞을 수 풀어서 맞을 수 있는 학생이 사실은 거의 없거든. 어디세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풀어서 맞는 학생들은 정말 별로 없어. 요즘은 28번이 약간 더 어려워서 어쨌든 풀어서 맞는 학생이 거의 없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의 고3 선생님이 모든 인간 강사가 킬러를 다 풀어줘. 그 28번 39 그걸 다 풀어준단 말이야. 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니야? 쌤, 저 수능장 가서 이거 못 풀 건데, 저 이거 찍을 건데요? 왜 해야 돼요?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 형은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 물론 현우가 나중에 잘하게 돼서 그걸 풀 실력이 되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아무리 봐도 차라리 다른 문제 검토하거나 아니면 뭐 확실하게 92점 맞겠다 이런 현실적 목표를 가질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왜 모든 인간 강사가 킬러를 풀이야 할까? 맞을 사람 전국에 몇 명은 오버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인간 듣는 사람 중에 사실 많지 않을 건데 그 소수의 몇 명을 위해서 하는 걸까? 아니야. 킬러를 이해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의미 있는 준킬러는 못 풀어. 어떤 말 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준킬러도 사실 등급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어렵고 쉬움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결국 진짜 막 1컷을 가르고 2컷을 가르고 혹은 1등급 중에서도 더 상위를 가르고 더 하위를 가르는 그런 의미 있는 문제들 있잖아. 그 문제들은 결국은 킬러 수준의 문제를 연습해야 해낼 수 있더라고 학생들 겪어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실력과 문제를 푸는 실력은 당연히 뭐가 더 높겠어?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이 더 높겠지. 풀어내는 실력이 더 높아? 그럴 리가. 어떤 얘기냐? 그럼 이해하는 실력을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 따라 올려야 그에 따라서 누구도 풀어내는 실력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 들으면서 나는 이거 안 풀 건데 헤헤 이러면 안 된다. 승준아 왜 실력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려운 거 그래서 해야 되는 거야 사실 결국은. 그래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라인이 조금씩이라도 올라갈 테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쌤도 선 넘는다고 생각해 알았지? 풀 때 쌤도 수업 준비하면서 어땠을 것 같아? 잠깐 했겠지. 이거를 뭐 그렇지 않을까? 쌤도 뭐 엄청 짧은 시간 걸려서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어떤 사고력을 기르고 하는 거지 너희들이. 도움이 된다고 확신을 하니까 하는 거야. 자, 일단 이제 요건 넘어가고 8번까지 하고 이제 요 파트 마무리 짓고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부분은 쌤이 이제 좀 보고 어차피 우리가 아주 바쁘진 않거든 지금. 물론 이제 학습지가 이제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나와버리면 바빠지긴 하겠지만 당장 뭐 다음 주에 나오려나 너희 진도를 봤을 때는 뭐 답이 없는데 사실 맞지? 이러다 갑자기 유리함수 수업 한 번만에 다 끝내버리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진짜. 야. 어쨌든 학습지 나오면 바로 이야기하고 알았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두 번째로는 이제 파일까지 찾아서 보내주면 더 좋고. 합시다. 8번 문제. 8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fx가 주어지기를 오늘 여기까지 봤어? 네. 이건 풀었어? 아니요. 왜? 그냥 쌤이 약간 걱정하자면 내가 지쳐서 아닐까? 이걸 너가 못 풀 문제는 아니거든. 자, fx의 그래프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때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제 fx의 그래프를 그리기를 바라는 거야. 자, 근데 이걸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을까? 어쨌든 이제 제일 무난한 방법은 이제 그 동그라미 3개 그리는 거 알고 있잖아, 맞지? 그게 제일 무난하긴 합니다, 맞지? 그걸 일단 한번 트라이를 해봅시다. 자, 근데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이해에 도움이 되는 건 팩트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게 되면 여기가 이제 3,3이 될 겁니다. 3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2자를 이렇게 그려줄 거고 3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3짜리를 마이너스 3짜리를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가 뭐 4가 되고 여기가 3이 되긴 하니까 2가 되긴 아니군요. 2분의 3구나. 이렇게 되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저 동그라미 세 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약간 넉넉하게 그립시다. 이거는 어떻게 하지 이거? 이거 위에는 이제 아니 그냥 3보다 작은 수. 보통 그냥 이렇게 해. 마이너스 무한대로. 어, 무한대 불편해? 아니. 괜찮아 알았지? 무한대는 어차피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얘기잖아 알았지? 편하게 생각해도 돼.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렵지. 배운 적이 없는데 근데 그냥 엄청나게 작은 수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해서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어렵지 않을 거야. 현우도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3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괜찮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게 여기에 대입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그때 함수값이 어떻게 변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 올라가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 이렇게 모기가 지금 계속 방금 세 마리 잡았어. 근데 너무한 거 아니야 맞지? 자 어쨌든 다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 가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지 여전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부터 무한대까지 집어넣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3에서 무한대. 그럼 다시 3에서 무한대. 뭐야? 똑같은데? 별로 이득이 없다 맞지? 오케이. 어쨌든 그래도 알게 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 값이 이렇게 대응되는 게 합성함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3을 넣으면 뭐가 나온다고? 3을 나오는 것까지는 알게 됐어 맞지? 그러니까 여기다 3을 찍고 여기다 3을 찍자.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 보내게 되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 올라온다. 그럼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잖아 맞지? 근데 좀 불편한 마음이. 근데 여기서 약간의 우리가 센스를 결합하죠. 우리가 1차 함수랑 1차 함수랑 합성하면 어떻게 될까? 몇 차 함수가 될까? 잘 봐봐. 너무 머릿속에. 어떻게 돼? 1차 함수에 1차 함수를 집어넣어. 차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 기울기는 뭐가 될까? 둘의 곱이 나와. 이해했어? 그렇잖아. ax 더하기 b에다 ax 더하기 b 집어넣어. 아니면 ax 더하기 b에다가 뭐 cx 더하기 d 집어넣어. a, c가 기울기가 나오잖아, 맞지? 괜찮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2x-3에다가 2x-3을 합성하는 거거든. 기울기 4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울기 4짜리를 이렇게 그린다는 거야. 기울기 4짜리. 그리고 나서 사실 이거는 쌤이 바보같이 있는데 맞지? 끄떡끄떡 하지 말고 그냥 하니까 실사실권이라고 생각하면 돼. 3에서 함수값이 어떻게 왔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지.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럼 이제 3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값이 대입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3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지.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합성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다시 어떻게 돼? 3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야. 괜찮지? 근데 이제 관계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우리가 기울기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이 3에서 무한대까지는 이제 요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 식이 지금 값이 3보다 커 작아.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지. 그러니까 3보다 이렇게 되면 3보다 함수값이 어떤 거야? 작은 거잖아. 그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요 식에 집어넣는 거야? 요 식에 집어넣는 거야? 3보다 작은 값은. 위에 여기 3보다 작을 때 여기다 넣으라고 했잖아. 맞지? 이 값이 3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기울기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6이지. 그래서 여기가 기울기 마이너스 6짜리가 된 거야. 비슷해 보이네. 어쨌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6짜리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사실은 이거의 탈을 썼지만 실제로 그냥 합성한 거야. 공기식.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만병통치약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인 한계를 좀 가지고 있어. 만약에 이제 이런 구조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도 괜찮냐면 그냥 x 좌표를 하나 대입해봐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 예를 들어 1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F1을 구해버리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이 구조에서 3,3을 지른다는 사실 알았잖아, 맞지? F1 구하고 F4 구해서 함수가 찾으면 직선이니까 그냥 알 수 있어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선과 직선 합성하면 무조건 뭐 된다고? 직선. 1차 1차 합성하면 1차니까. 그거 쓰면 이렇게 굳이 비교를 하지 않고도 만들 수도 있어. 이렇게 뭐 사소한 요령 같은 거지.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문제에서 대칭축이 얼마래? 2잖아 2. 그럼 대칭축 2가 어디 있어? 여기 좀 2가 있겠지. 2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리는 거야. 근데 교점 몇 개 생기게 하래? 3개. 3개 생기게 하래. 그럼 이제 2차 함수 그래프를 때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맞지? 교점이 3개 생기려면 이걸 내려야 되겠지? 어디까지 내리면 교점이 3개야? 다시.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교점 3개. 설마. 그렇죠. 계속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 2차가 무조건 1차 이겨. 맞지? 그래서 교점 3개야. 오케이. 그 다음에는 교점 3개가 없을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으니까. K가 뭐일 때? K가 최소일 때를 구하라고 했지. 그럼 또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언제가 또 교점 3개가 될까? 더 내리면? 아니, 내리는 거야. 아, 내리는 대칭축이 안 바뀌어. 대칭축이 고정이야. 대칭축이 고정. 내리다 보면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특별한 건 뭐지? 접할 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때. 이렇게 그려질 때 교점이 3개인 거야. 그러면 이 친구 길이가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이거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접할 때 k 값 구하면 되겠지. 그리고 접점 x좌표 교점 x좌표 구해서 모든 근의 곱을 구하는 그런 문제. 괜찮니? 이렇게 해봅시다. y는 마이너스 6x 더하기 3 넣었을 때 3 나와야 되니까 21 이렇게 되나? 맞지? 그리고 지금 2차 함수 관계식이 뭐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가 나온다. 그럼 이제 이 친구 같다고 풀 거니까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9 마이너스 k는 제로 이렇게 되나? 맞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이게 완전 제곱식 되는 거야. 그리고 중근에도 근계수 성립한다고 했잖아, 맞지? 중근이 얼마? 5. 여기는 25. 그럼 k는 얼마? 마이너스 6인 거지. 아 그러면 여기가 5인 거야. 괜찮지? 그리고 어차피 모든 교점에 뭘 구하라고? x좌표의 곱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이제 x좌표 하나 구했잖아, 맞지? 그리고 여기 k에다 마이너스 6 집으면 여기가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4로 바뀌겠네? 이거랑 요 직선이랑 연립해서 근계수 또 쓰는 거야. 두 곱만 구하면 되니까. 맞지? 그리고 그거랑 5랑 곱하면 답 나오는 거지. 괜찮니? 현우 뭐 이상한 거 있어? 더 내리는 건 안 돼요. 더 내리면 왼쪽에 접하는. 왼쪽에 접하는 거?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안. 대칭성 때문에 안 돼. 대칭축이 이쪽에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쪽에서 접하면서 이쪽에서 두 개 만나는 게 불가능해. 어떤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잠만. 조금만 고민해봅시다. 쌤도 약간 갑자기 순간적으로 고민돼요. 근데 진짜 불안하면 확인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왜냐면 원래는 쌤은 그냥 가볍게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친구 기울기가 더 완만하고 이 친구 기울기가 더 가파르잖아. 이게 마이너스 6이라서 결국은 이제 그 내려갔을 때 얘가 접하는 순간에 이 친구랑 안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약간의 염려가 되긴 합니다. 얘가 더 완만했으면 무조건 안 만나거든. 이렇게 그려졌어. 그러니까 이 친구보다 결국은 이것도 대칭성을 가지고 얘도
이렇게 되었을 때 이 기울기가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면 대칭성을 가지는 상황에서는 얘랑 접하면 얘랑은 더 멀리 떨어져 있다거든. 근데 이 기울기가 더 가팔라서 혹시나 그렇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쌤도 의심이 되긴 하는데 이제 그때는 생각을 못했네. 처음 풀 때는 쌤도.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체크를 해보긴 해야 될 겁니다. 얼마 걸리진 않아서 왜냐면 이제 내가 요식을 아까 안 구했구나. 이게 기울기가 4였으니까 y는 4x 3 넣었을 때 3 나와야 돼서 마이너스 9가 나와야 되나? 3, 4, 6, 5 맞지? 이거랑 이제 이 친구랑 접할 때 찾는 거거든. 띵띵 하게 되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k k가 0이 x가 0이 될 거고 잠시만 쌤은 더 내렸을 때 어떻게 세 개가 더 많아지냐? 응? 아니 더 내렸을 때 어떻게 세 개가 더 많아지는 거죠? 잠깐만 봅시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되는 게 보여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3,3이고 그다음에 기울기 4짜리가 이렇게 그려지고 가파르게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자. 그리고 대칭축이 여기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아니 얘가 내려갈 거 아니야 결국은. 근데 아 그러네 안 만나네. 왜 안 만나지? 이 저기서 저기 접이 그치 접했을 때 그때가 최대야. 그- 맞아 오 잘했어. 그러니까 그냥 접한 이후로 얘를 내리잖아. 그러면 다시는 안 만나. 요 부분이랑 다시는 만나지 않는 거야. 맞지? 오케이. 잘했어. 쌤도 아마 처음 풀 때 그렇게 생각해서 안 했던 것 같아. 이거. 지금 이게 평행 이동이잖아, 맞지? 뭐 더 부풀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결국은 이제 저때 접했으면 그 뒤로는 만나지 않기만 할 건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쨌든 잘 해결된 것 같아.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이번 파트를 마무리 짓고 아마 쌤 기억으로는 9번부터 그 15번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숙제를 여기 해볼까요? 일단 해보고 이제 또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음 시간에 더 못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말고 과제형이 따로 있을 건데 받았나? 안 주셨어. 근데 안 줬어? 근데 어쩔 수 없나? 아니 잠깐 밑에 뽑아놨을 겁니다. 이따 같이 내려가서 챙깁시다.